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원입니다. 즉시형 반응이라고 하는 대부분 면역글로불린 E가 매개되는 그런 반응인 때에는 Ig를 측정을 하는 검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소위 지연성 반응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고 나서 한 수일 있다가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나타나는 그런 지연성 반응의 경우에서는 면역글로불린 E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가 않거든요. 혈액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높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면역글로불린 E가 낮다고 알레르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레르기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면역 기전이 약한 그런 과민 반응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알레르기 클리닉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선생님 저 검사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검사보다 우선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약을 쓰고 어떠한 반응이 생겼는지 병력 청취를 우선해서 합니다. 혈뇨가 있다 그러면은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쪽을 검사하는 것처럼, 약을 검사할 때에도 예전에 어떤 약을 쓰고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약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은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받으셨던 처방전을 가져오거나 쓰셨던 약을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해서 원인약을 확인을 합니다. 환자들이 어떤 때에는 반응이 있었고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처방전을 보고 반응이 있었을 때 들어갔던 약, 써도 괜찮았던 약을 조회를 해보면서 의심되는 약을 좁혀나가게 됩니다. 몇 가지로 좁혀지면 그 약에 대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익숙한 형태가 혈액검사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다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는 기전이 단일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면역글로불린 E라고 하는 항체를 통해서 매개되는 제1형 면역 반응인 경우에서는 면역글로불린 E가 높게 나타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피부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는지, 되게 피부에다가 노출하면 수분 이내에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팽진과 발적 반응을 양성대조액이라고 하는 히스타민에서의 반응과 비교해서 양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부에다가 붙이고 나서 2, 3일 뒤에 확인을 하는 첩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약에 의한 인과관계를 평가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유발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의심되는 약을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노출시키고 나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검사여서 도움이 되는데, 환자에게 위해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 하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2차, 3차 병원쯤 되는 병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알레르기 전문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검사가 가능한지는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혈액 검사, 피부 반응 검사, 유발 검사 나뉘어서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상의를 하고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통풍 치료제로 쓰는 알로피리놀이 대표적인 거예요.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한테서 알로피리놀을 쓰면은 전신에 심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로피리놀을 쓸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약에 대해서, 일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약물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현재 미리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원인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대체약으로 어떤 약을 쓰시라고 말로 전달해 드려도 돌아서서 또는 집에 가서는 까먹고 다음에 약을 처방받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약물 안전 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을 해 드립니다. 본인이 어떤 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검사를 하였는지, 대체에서는 어떤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 놓은 카드가 되겠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양대병원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피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의 약물 과민 반응 정보는 병원 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약을 처방받을 우려가 있고 검사를 하신 분들 또는 외래 진료를 하신 분들한테는 약물 안전 카드를 발급을 해드리고 다른 병원에 가셨을 때 이 카드를 제시하시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노출해 보기 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들이 억울해 하시거든요. 처방해 주는 약을 지시한 대로 먹었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줄 알았으면 미리 설명이라도 잘 해주든지 그러면 내가 이 약을 차라리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억울함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현재 정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입원이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환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약품 안전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원 이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도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물 알레르기 중에서 CT 검사나 MRI 검사를 할 때 주사를 맞는 조영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도 다양한 과민 반응이 발생을 하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영제 과민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